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분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실거주용으로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고 직장은 송파라고 합니다. 송파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송파에 있는 집을 구하면 최고의 선택지가 되겠죠. 송파구 안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엘리트 아니면 그 길 건너에 있는 장미 아파트, 파코리온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자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내동, 오금동, 위례 이쪽까지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성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성남은 굉장히 재개발이 활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기에는 신축 아파트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울 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송파구에 직장에 계신 분이 마곡에 있는 집을 구한다. 마곡밸리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마포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내 직장과 생각했을 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구리 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구리 쪽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리에 계신 분들이 송파에 있는 직장으로 온다. 잠실 세내역 쪽으로 온다. 그러면 과연 얼마 걸릴까? 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남양주나 구리에 계신 분, 때로는 별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잠실까지는 출근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이 전철이 개통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벌써 집값에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개통되면 그 효과가 편리성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GTX A 노선이 동탄에서 수서까지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많이 반영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기대감으로 개통이 되었지만 GTX하고 역사하고 연계되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연계되는 교통망이 부족해서 서울까지는 분명히 역에서 수서까지 빨리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연계 교통망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집 앞에 있는 M버스 타고 강남으로 가는 게 낫겠다. 굳이 내가 비싼 GTX 요금을 내면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연계 교통망을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용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별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8호선 연장선은 굉장히 호재 아닌 호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된 기사를 먼저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 달 실전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7주 과정이고 단기 임대 1주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기 임대에 대해서 3시간만 딱 들어버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이제 우리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주말반은 12월 7일 토요일 날 1시에 개강합니다. 이번까지 저희들이 100만 원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GTX 못지않은 효과, 철도 개통 수혜 보는 구리 남양주 지난 8월 달에 개통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이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수혜 지역인 구리 구도심, 남양주,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이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부동산 얻기에 따르면 별내선 연장선 수혜 지역인 구리 구도심, 남양주,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내 일부 역세권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별내선은 지난 2015년 9월 착공했고 지난 8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12.9km로 별내역부터 시작해서 다산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암사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4분 30초마다 한 대씩, 평시에는 8분마다 한 대씩 편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퇴근 시간대 4분 30초마다 한 대씩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차 시간 간격이 굉장히 빨라요, 느려요? 좁죠? 우리 영우소에 몇 호선 타고 옵니까? 3호선 타고 오는데 몇 분 정도 간격에 한 대씩 있어요?
3호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울에서도 좋은 노선이고 좋은 일자리 다 걸쳐서 많은 사람을 태워서 오는 노선조차도 약 8분 정도의 간격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4분 30초마다 한 대씩 다니니까 엄청 배차 간격이 좁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한 대 띄우더라도 줄 서 있으면 바로 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굉장히 배차 시간이 간격이 좁다는 뜻이에요. 개통 전에는 구리와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경의중앙선만 지났고 경의중앙선은 거의 20분 한 대씩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선이 4분 30초에 한 대씩 다니니까 이 이용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4호선 별내별 가람역만 지났다. 당시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이용하려면 버스로 1시간 가까이 걸린데 별내선 개통으로 배차 간격이 대폭 줄고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이 걸리는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그러면 약 30분가량이 절약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낮에 30분하고 출퇴근 시간대 30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맞죠? 아침에 30분을 더 잘 수 있느냐, 또 아침에 여유를 내가 만끽하면서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느냐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쪽 연장되는 전철역 주위가 개통되고 더 많은 상승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은 결론은 뭐냐면 계속 집값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산 신도시에 있는 물건이고 국민평형 84제곱미터고 한 분이 오셔서 8억 4,500에 신권에서 낙찰을 받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8월달 개통되면서 지금 밑에 저점으로 거래된 거는 8억 500, 고점으로 거래되는 거는 9억 6,500까지 거래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억 5천에 단독으로 입찰을 받는데 잘했나요? 못했나요? 1억 1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경매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 매물 사시는 분이 많을까? 당연히 일반 매물 사시는 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동산을 볼 때 뭔가 자꾸 단기 매도의 관점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도 2년, 3년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 9억 6천에 사올 거 나는 얼마에 샀어요? 8억 5천에 샀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1억이라는 돈을 전략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패의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구리시 인창동이고 이편한 세상 감정가는 7억 5,200에 한번 유찰돼서 5억 2,600 2006년식입니다. 그러면 18년 정도 되었다. 그렇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봅시다. 해당 물건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몇 분 거리입니까? 직선거리로 1분 걸립니다. 58m. 그냥 여기에서 붙어있는 매물이에요. 그러면 매물 한번 볼까요? 단지 정보, 실거래가 보시면 얘도 지금 2024년 8월 달에 8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8억 3천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우리 거는 감정가 7억 5,200에서 한번 유찰돼서 얼마? 5억 2,600이에요. 그러면 입찰 볼만합니까? 안 볼만합니까?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실거주 하실 분들도 지금 입찰 들어가시면 잔금은 언제 냅니까? 내년 1월달 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 대출 규제가 좀 풀리고 은행에 한도가 제한이 있는 게 이것조차도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실거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조정을 할까요? 상승을 할까요? 지금은 주춤하면서 또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대출 때문에. 그러면 내년 1월달 되면 대출이 조금 풀리면 지금보다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까요? 아니면 남들이 상황이 안 좋다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이때 입찰 들어가실까? 오늘도 저희 교육생 한 분이 수원 영통에 있는 아이파크를 낙찰받았는데 전에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좋은 시기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들이 눈치 보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게 가장 현명하신 투자 방법이에요. 최고의 투자는 언제냐면 가격이 조정될 때가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인생의 물건을 잡아올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입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돼야 될 물건들도 지금 9천에 낙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달 다음 달이 또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디딤돌로 맞이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물건 하나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굴이고 전용 면적 24평이고 감정가 8억이 한 번 더 유찰되었습니다. 2002년, 22년 되는 물건이다. 그렇죠? 연식이 조금 되었다.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갈게요. 좀 전에는 옆에는 인창 2편한 세상이었고 지금 이 물건은 구리 인창 현대 홈타운이죠.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10월 달에 7억 3,500, 매청 16청, 2024년 9월 달에 7억 2천, 7월 달에는 7억 6천.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개통되기 전보다는 살짝 좀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인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였지? 5억 6천. 7억 3천에 거래되었잖아. 16층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찰가를 얼마 쓸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낮게 낙찰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입찰해 보신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파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그러면 서울 제일 끝에 있는 노도강은 어떻습니까? 노도강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는 노도강 입찰 보시는 게 좋을까요? 구리나 남양주 입찰 보시는 게 좋을까요? 저 물어봤어요. 경기도고 여기는 서울이다. 경기도 서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요 일자리와 얼만큼 접근성이 좋으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지 서울이다 서울이 아니다가 나누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과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분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판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주요 일자리와 얼만큼 접근성이 좋으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마지막 요 물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택동입니다. 6,602호고 51제곱미터. 얘는 95년식이에요. 수택동 일대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이버 부동산. 얘는 지금 실거래가가 11월 달에도 5억 6,500, 8월 달에 5억 1천, 7월 달에 5억 3천, 5억 9,500까지 찍혔어요. 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분명히 날 것이고 낙찰 받으면 수리해서 여러분이 매도하신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거주 하더라도 수리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임대를 주시더라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꼭 수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셔야 되고 우리는 위치가 어디죠? 대림 한숲 아파트. 얘도 결론은 뭐냐면 여기하고 붙어 있습니다. 출구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입지적으로 지금 이렇게 좋은 물건이 3개나 나왔습니다. 금액대별로 3개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입찰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입찰 안 보고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래서 자꾸 서울로만 보지 마시고 아파트라도 얼만큼 서울 주요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은 매물이냐. 향후 얘들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 거기에 그냥 베드타운을 끝나면서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매물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가져온 매물처럼 개통 전에 벌써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통을 하니까 너무 편리해서 더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아파트가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막 얘기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남들이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짜리를 6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5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고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은.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옛날 가격으로 회복하면서 큰 상승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 이 그래프를 늘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의 시세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뭐다?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죠. 트럼프 형하고 지금 푸틴 형하고 둘이서 서로 잘났니 많이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항상 협상하기 전에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협상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옛날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전에 정권 잡았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정적인 여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뒤집기 한 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ICBM도 쏘고 뭐 핵을 쏘니 많이 미사일도 제한 풀어주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정도만 잘 걸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 도토리님 어제 자스하고 왔어요. 빌라 매도 걱정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도토리님 빌라 매도가 걱정이 아니고 우리 도토리님이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은 이러나 저러나 다 팔리게 돼 있고 내가 어떤 멘탈을 갖고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밖이 이제 끔끔해졌습니다.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우리 좋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